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가 시작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부터 갑니다. 자,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려다 봐야지. 자, 이쪽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수백, 수천 번 써야 될 용어가 어머나 죄송해요. 이게 자산, 이상하게 됐죠?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용어입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용어가 이제 우리가 수백, 수천 번은 써야 될 용어입니다. 여기 자산, 재밌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 중에 회계가 진짜 처음이면 이 말 자체를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거 맞죠? 그죠? 그 자산을 이제 앞으로 약자로 A, 부채는 약자로 L, 자본을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산이 뭐냐? 자산은 여기 왼쪽에 여기 설명이 있죠? 여기.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자산은 기업이 회사가 우리 회계는 기업이 한다고 그랬죠.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지워야 되겠네. 예, 얘들은 잘못 썼어요. 지우고. 자, 다시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누가요? 기업이 즉 내가 이제 우리 앞으로 회계하는 동안에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펜이 잘 써졌는데 안 써지네요.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화가 뭐예요? 재화가 뭐죠? 재화가 아이고 이거 재화가 뭘까요? 재화는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이죠.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 돈이 될 만한 물건. 자, 돈, 현금 이런 거 아시죠? 건물, 기계, 차량 뭐 이런 거 이게 재화고요. 채권이 뭐죠? 중요한 거예요. 깜짝이야. 채권이 뭐예요? 네, 받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아야 될 권리, 받을 거예요. 받을 겁니다. 즉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줬다든가 그럼 받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받을 건 회계에서 자산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받을 건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될 채무. 자, 채권은 받을 거고 채무는 갚을 겁니다. 갚아야 될 거, 갚을 돈, 갚을 거. 그리고 왜 저기 빚이라고 하죠. 빚이 아니고 빚이요. 빚쟁이 빚. 이거. 그래서 받을 건 자산이고 갚을 건 부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계할 때는요. 받아야 되면은 자산, 갚아야 되면 부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걸 자꾸 말을 안 하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말해야 돼요. 말 시키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하면서 대답하면 좋은 점 있잖아요. 주변에서 공부하는구나. 그죠?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구나. 그죠? 학생이면 엄마 아빠가 나 공부하고 있구나 아는 거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네. 뭐 엄마 아빠가 공부하면 우리 엄마도 공부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꾸 말을 하세요. 자산부채 뜻.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자산이 뭐냐?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 채권. 재화 채권 뭐라고 하냐? 자산. 그럼 오늘부터 제가 자산이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회계에서 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본은 따로 뜻이 없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이라고 하고 일명 순재산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순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순자산, 순재산, 엉덩이나 방댕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용어를 앞으로 회계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은 줄이고 볼까요? 자, 이제 이쪽 보시죠. 이제 재화 여기 다시 써놨죠? 재화.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물건, 건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채권은 받아야 될 거.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설명됐으니까 빼고. 자, 올려볼게요. 자, 올려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언니는 저쪽으로 좀 가라.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고받을 용어. 서로 주고받을 용어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개정 과목. 그래서 요 자산 부채 이제 자산에 대한 것만 쭉 써놨죠. 이걸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현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현금 그러면 이거 자산이구나. 딱 현금 그러면 자산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고, 보통예금 우리 은행에 돈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죠. 그게 보통예금이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당좌예금이에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수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좌 수표. 즉 대금 결제를 우리 개인적으로는 현금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가 많아요. 수표나 어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표, 어음이 이따 밑에 나옵니다. 여기 밑에 나옵니다.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상품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오죠. 어음. 근데 수표하고 어음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돈 쓸 일이 생기면 현금이나 카드 쓰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대금 결제할 때요,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지만 당좌 수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어음도 많이 써요. 어음 들어보셨어요? 많이 씁니다. 자, 이 수표 어음의 공통점은 종이 한 장에 거액을 취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현금으로 1억이다 그러면 돈을 이만큼은 들어야 될걸요? 아닌가? 1억 우리가 만져봤어야 알지. 5만원짜리면 20다발인데 20다발이면 이만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500 만져봤어야 알지. 이거 5만원짜리가 100장이면 500만원 500만원짜리 20다발 맞는데요, 이만큼 되겠는데? 그죠? 현금으로 이만큼 들어야 1억이에요. 만원짜리면 이만큼 들어야죠. 안 보이네? 이만큼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수표가 있으면 종이 한 장으로 딱 됩니다. 종이 한 장에 1억 써서 주면 돼요. 끝나요. 간단하죠? 수표나 어음은 대금 결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 이게 거액의 자금을 주고받을 때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중요한 거. 차이점은 만기. 약속한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수표는 만기가 없고요.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뭔 소린 거 아니? 수표는 지금 당장 주겠다.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 가서 찾아가라. 이 소리고, 어음은 나중에 주겠소.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하는 거. 그게 어음이에요. 수표와 어음이 있는데, 이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미리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당좌예금.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자산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제 얼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보다시피 얼굴 볼 게 없어요. 그죠? 죄송해요. 얼굴도 볼 게 없고 목소리도 들을 게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생긴 게 이런데. 그래서 어디 저기 원빈이나 뭐 현빈 또는 누구 장동건 누가 없나? 누가 없어요? 갑자기 기억나는 사람이 없네? 강동원 또 누구 있죠? 변요한 뭐 이런 사람. 가면 좀 좋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쓰고 할게요. 그럼 눈 좀 즐거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즐거우니까 보지 마시고 여길 보세요. 펜을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런 걸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더라. 그냥 넘어가고, 단기매매증권,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자, 우리 개인이든 회사든 간에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걸 장부에 적을 때 쓰는 말이 단기매매증권. 물론 내 재산, 지금 우리가 자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산, 요 자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는 재산 있죠. 개인적으로 말하는 재산하고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에서는 자산. 그 다음에 상품,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상품, 판매를 목적, 팔려고 구입한 물건이 상품이고요. 또 사무용 문구, 볼펜, 종이, 칼 이런 걸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고, 물론 다 자산이에요. 돈 될 만한 건 다 자산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자산이에요.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토지가 토지고 중요한 건 다 영업용이에요. 사용할 목적. 전부 다 영업용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때 비품은 가구,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에어컨이나 히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비품입니다. 전부 다 돈 돼야 안 돼요? 되죠. 팔면 돈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대답 안 해요?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원에 강의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보다가 학원 보면 좀 신기한가 봐요. 뭐 연예인까지는 아니어도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 좀 신기한가 봐요. 좀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그래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안 입고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자꾸 보니까 제가 본다 그러니까 진짜 보는 줄 알고 이제 옷도 입고 심지어 화장도 하고 듣는다는데요.
그래야 돼요. 그게 좋은 자세예요. 가리키는 사람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면 배우는 사람도 같이 갖춰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요. 이런 카메라 있죠. 보고 있어요. 다 믿으면 안 되는데. 넘어갈게요.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가면 좋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기 쓰고 할게요. 제가. 네, 넘어갑니다. 자, 계속 보세요. 이런 것들을 빨리 외우세요. 이걸 제가 2시간, 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동영상은 좋은 점이 한번 딱 듣고 나서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미리 한번 읽고 복습할 시간이 있죠? 자, 공부 비법이 복습이랬죠? 하셔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여금. 여기 단기라는 단어가 있네? 우리 회계에서 단기와 장기라는 단기 기준이 있어요. 장기, 단기. 어떤 게 긴 건지는 아시죠? 기준이 1년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는 단기, 1년 이상은 장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단기라고만 써 있지만 여기 장기라고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장기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여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대여.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그래. 이때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받을 걸 자산부채? 자산, 그죠? 따져야죠. 받을 건 자산이었잖아요. 이렇게 받을 거. 갚을 건 부채였고, 그죠?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따라 하시라니까요. 특히 기존에 아는 사람들은 너무 유치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무시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 하세요. 따라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실강에서 만나는 분이면 더 좋겠는데, 실강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 시험 보고 나서 결과, 그죠? 결과. 그럼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하는 거 탁탁 그냥 하루에 자격증 3개씩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 믿죠 이제. 여러분 아직 처음이니까 못 믿겠지만 따라 하세요. 그 다음 장기 대여금. 1년 이상 장기죠. 자, 어쨌든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더라. 받을 거니까 자산이더라. 그 다음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게 외상매출금. 외상가 받아야죠. 받을 거니까 자산. 또 받으러 상품 팔고 어음 받은 거예요. 아까 어음 얘기했죠. 어음은 나중에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거. 근데 그 발행한 어음을 내가 받으면 돈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자산이란 얘기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을 받았을 때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닌 겁니다. 상품이 아닌 거예요.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거나 어음받으면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어음에서도 많이 틀려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선급금, 미리 준 거죠. 미수는 아직 못 받은 돈이죠. 근데 선급은 미리 준 돈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계약금, 계약금 안 써있네. 계약은 써있죠. 우리 계약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약금은 물건을 받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받기 전에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잖아요. 미리 준 거게 선급금, 자산입니다. 계약금을 줬으니까 나중에 뭔가를 받아야 되죠. 받을 거니까 자산. 중요합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머나 이게 아닌데 말을 안 들어요 또. 말을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자, 부채와 자본. 부채와 자본. 부채 자본 뜻은 말씀드렸죠. 그죠? 뜻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자, 뜻은 말씀드렸고, 자, 부채는 갚을 거고. 자, 과목 뭐 있나 보세요. 아까 대여금 빌려준 돈은 자산이었죠. 반대로 빌려온 돈. 빌려온 건 차입금이라고 하고, 단기, 장기가 있습니다. 빌려온 돈은 차입금. 빌려준 돈은 대여금. 대여금은 자산, 차입금은 부채. 빡이 반복할 때 그냥 미친 척하고 같이 따라하다가 익히세요. 빨리. 그냥 아유 너무 쉬운데 쟤 왜 저리야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자, 오죽하면 이러고 있어요. 오죽하면 빌려준 건 대여금, 빌려온 건 차입금. 대여금은 자산, 차입금은 부채.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정신없어요? 벌써 정신없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자, 계속 갑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었죠? 반대로 사온 건 외상 매입금. 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작성해줬다. 그럼 지급어음. 지급어음.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었죠? 상대방은 지급어음입니다. 받으러음, 지급어음. 서로 반대 입장이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반대 입장이죠. 대여금, 차입금 반대 입장이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하더라 확인하시고, 미지급금, 나중에 지급 줄 돈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닌 겁니다.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샀거나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중요한 건 상품이었으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상품이 아니면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주 무지무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선수, 먼저 받은 돈, 즉 계약하고 받은 돈이죠. 이게 계약금이에요. 그냥 계약금. 이때 계약금을 줬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선급금. 고세 까먹었죠. 말을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면 금방 익혀요. 말하면 머릿속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공부 비법 설명드렸잖아요.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자꾸 따라하세요. 계약금 주는 건 선급금, 계약금 받는 건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건 나중에 뭔가를 줘야 되죠. 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갚을 건 부채입니다. 지급할 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빨리. 그래서 정금, 예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매매증권, 대여금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요 미수금, 아니 미지급금, 선수금 이런 것까지 이 계정 과목을 빨리 내 걸로 만들면 그만큼 회계는 쉬워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 알파벳 하는 거예요. A, B, C, D 알파벳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조금만 익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일명 순재산이라고 그래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재산 또는 순자산, 순수한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7억이다. 그럼 순수한 자산은 3억이 되잖아요. 그게 순재산, 자본입니다. 이걸 자본등식이라고 그래요. 자본등식. 자본금 하나밖에 없어요. 자산 부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이 자산부채 자본. 이 자산부채 자본을 보고하는, 자산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재무상태라고 그래요. 재무상태. 요 자산부채 자본 있죠. 요거 세 개를 통틀어서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재무상태표에는 재무상태표라는 이름, 그리고 회사 이름, 그리고 날 작성 시점, 보고 시점, 작성 일자, 그리고 단위, 원이냐, 달러냐 이런 걸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하네. 이제 우리 회계는 궁극적으로 보고하는 거랬죠. 자, 회계는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하는데 장부에 기록하는,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는 단위를 이제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걸 계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계정. 영어로 어카운팅. 우리 회계학이 어카운팅이잖아요. 계정이 어카운트예요. 트에다 ing 붙이면 어카운팅. 굴리면 굴려보여 어카우닝. 회계학을 어카우닝이라고 하잖아요. 어카우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의 약자가 AC예요. 사회에서는 계정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죠? 별로 들어본 말이 없죠. 이메일 같은 거 할 때 들어본 적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정. 그리고 계정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T자로 생겼습니다. 좀 삐딱하네. T자. 그리고 이 왼쪽을 오늘부터 우리는 차변이라고 그래요.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따라 하세요. 안 들려요. 그 다음 오른쪽은 뭐라고 하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 쓰는 용어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차변, 대변 이런 용어가 우리 회계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본 용어예요.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왼쪽이 그림이 좀 이제 넓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T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T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차변이죠. 차변에 자산 적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 적어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이겁니다. 화살표는 왜 있나 모르겠네. 이상하죠. 어쨌든 이거 외워야 돼요.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 대변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다 다시 해볼게요. 이쪽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를 참고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었고요. 옛날에는 BS 밸런스 쉿. 근데 요즘은 재무상태표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FP. 그래서 앞으로 저는 FP라고 쓸 건데 사람들이 습관에 많이 젖어가지고 BS라고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회사 가면 특히 옛날에 회계 좀 배웠다 사람들은 다 BS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원래는 바뀐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뭐 편한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재무상태표. 그리고 차변에 자산 A, 대변에 부채, 이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또 대변에 자본,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앞으로 회계하는 동안에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산은 차변해졌고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해 놓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그래서 앞으로 회계할 때는 주근하사나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봐도 이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아까 왜 자본 등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자산, 부채, 자본, 자본 등식 또는 응용하면 이 자산 합계는 대변의 부채와 자본 합계와 똑같겠죠. 여기 있죠. 어이 안 보이네. 요거 자산 합계는 부채 그리고 자본을 더한 거와 같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자본 등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다. 재무상태표 등식. 뭐 굳이 열심히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익혀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쭤볼까요? 대답해봐요. 현금 어느 변에 적을까요? 그렇죠. 차변이죠. 근데 말이 안 나오죠. 당조예금 어느 변? 차변. 왜? 자산이니까. 외상매출금 어느 변? 차변. 왜? 자산이니까. 대여금 어느 변? 여긴 안 써있지만 차변. 왜? 자산이니까. 차입금 어느 변? 대변. 왜? 부채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할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배울 때 ABC 금방 알았냐고요. 가나다라 한 번에 알았어요? 기억니은 한 번에 알았어요? 영재였어요? 돌도 안 되는데 영어 쓰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뭐든지 낯서니까 빨리 말로 표현해 봐야 돼요. 대여금, 차입금, 꼬이더라도 자꾸 말로 하세요. 외상매출금, 자산, 차변, 차입금, 부채, 대변, 외상매입금, 부채, 대변. 그죠? 딱딱 나와야 돼. 미수금, 자산, 차변, 선급금, 뭐였지? 자산, 차변, 미지급금, 뭐더라, 이거죠. 뭐더라, 이거. 미지급금, 부채, 대변. 이런 식으로 어느 변에 오는지를 딱딱딱딱 그냥 얘기 나오는 대로 즉각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끊을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복습하셔야 돼요. 즉 자산, 부채, 자본 뜻이 뭔지, 차변, 대변, 그리고 각 계정 과목, 현금, 예금, 미수금 나왔을 때 이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쉽게 빡빡 딱딱 파악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까지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앞에 부분만 잘 견디시면 뒤에부터는 술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인데 알파벳도 모르면 뒤에 가서 영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중요한 건 다 한 번에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세요. 읽고 한 2번 정도 읽고 그 다음 시간에 강의를 또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